본 영상엔 영화 에어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영화를 관람하신 후에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 애플렉, 맷 데이먼 절친 콤비의 영화 에어가 개봉했습니다. 각종 영화제와 프리미어에서 극찬을 받고 현재 로튼 토마토, IMDb, 메타스코어, 시네마스코어의 평점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미국에서 이 영화가 R등급을 받았다는 거. 이유는 욕설이 많아서라는데요. 아마도 조던의 에이전트 데이비 포크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 공개된 사전 분석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영화를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이제부터 영화 에어 속에 담긴 디테일한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You're Michael Jordan. You're gonna be remembered forever. (1984) has been a tough year. Our sales are down, our growth is down. Sonny, I brought you in here to grow the basketball business. 이 영화의 작중 시점은 1984년. 영화 시작부터 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이 흘러나오는데요. 가사를 보면 Play the guitar on MTV. Money for nothing and your chicks free. 이건 라디오 스타가 아닌 MTV에 등장하는 비디오 스타들을 비웃는 내용. 주인공 소니는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예산에 매달렸고, 나이키 창업주 필 나이트는 중요한 것은 여정이고 돈은 부차적이다. 사업에 있어 돈은 에너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죠. 또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1977년 롭 스트레서가 만든 나이키의 10대 원칙 중 10번째 원칙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 돈은 알아서 벌린다는 것. 이렇듯 나이키 사람들의 돈에 대한 자세가 노력 없이 버는 돈이라는 Money for Nothing의 대척점에 놓여있는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People don't know what the hell a Nike is. What's a Converse? NBA All-Star Shoe. 영화 초반 소니와 하워드의 대화로 당시 상황을 위트있고 빠르게 깔아두는데요. 여기에 꽤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은 1980년대 매출 침체를 겪던 나이키로 하여금 다시 기세를 찾게 해준 고마운 문구. 이 슬로건을 만든 댄 위드는 이건 살인범인 게리 길모어가 사형 집행 직전에 They asked him if he had any last words, and he said, "Yeah, let's do it." Let's do it 이라고 한 말에 기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can't get Michael Jordan. He's too expensive. You'll go get them both fine. 하워드가 소니에게 나이키는 아디다스처럼 브레이크 댄서도 없고 옷도 아디다스가 끝내준다 라고 말하죠. 1983년 11월 1일 뉴욕 퀸즈 출신의 힙합 그룹 런 DMC가 데뷔합니다. 이들의 음악과 패션은 충격 그 자체였고, 특히 이들이 착용한 아디다스 저지와 슈퍼스타 운동화는 올드스쿨 힙합의 상징이 되어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댄서들 사이에서 아디다스라는 브랜드는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나오죠. 런 DMC는 아디다스와 무려 160만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아디다스와 힙합과의 오랜 제휴의 시작이었습니다. Michael Jordan is the player we've been waiting for. A rookie, Yes. who's never set foot on an NBA court. That's the literal definition of rookie. 하워드가 한국에 있는 사촌 운운하는 장면도 기억나실 텐데요. 나이키는 운동화를 만들지 않는 운동화 회사였습니다. 운동화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추곤 있었지만 북미에선 나이키 신발이 한 켤레도 생산되지 않았다는 의미. 벤 애플렉이 연기한 필라이트의 회고록 슈독을 보면 한국에서 나온 짝퉁 때문에 한국 업체를 고소하려다 막상 보니 품질이 좋아 아예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한국 신발 기업 화승과 손을 잡게 되었다는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Michael's not coming to Nike. Nike has no meaning. 찰스 바클리도 언급됩니다. 마이클 조던과 찰스 바클리는 현대 농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선수들로 63년생 동갑내기의 1984년 NBA 드래프트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인디애나 대학의 밤 나이트 감독이 이끌던 올림픽 국가대표팀에서 찰스 바클리가 제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트는 찰스가 연습에 늦는 태도나 플레이에 불만이 있었고 서로 말다툼을 한 이유로 대면하지 않더니 급기야 최종 선수 명단에서 찰스 바클리를 빼버리는데요. 수비력이 문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팀 케미를 해치는 거였고 1984년 미국 올림픽 대표팀의 코트 위 리더는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이후 1992년 국가대표 드림팀에서는 함께 금메달에 공헌했죠. 이렇듯 스포츠업계의 두 개의 큰 기둥이자 베프였던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전화 한 통으로 관계가 절단합니다. 조던은 은퇴 후 NBA팀 샬럿 밥캐츠의 구단주가 되었으나 팀 성적이 엉망이었는데요. 이걸 본 찰스가 너무 친하고 아부하는 사람들 위주로 고용하는 거 아니냐 라며 직언을 하자 마이클이 격분했고 그 뒤로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죠. 찰스는 마이클의 성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어느 누구도 쓴소리를 하지 못했고
절친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며 여전히 마이클을 사랑한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Every once in a while, someone comes along that's so extraordinary that it forces change. 고등학교 농구부 멘토인 소니는 극 중에서 승부와 도박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선수 미팅 출장을 오가며 라스베가스에 들렸고 선수를 보는 안목에 경기 판세를 읽어 베팅을 합니다. 이건 맷 데이먼이 도박사로 나왔던 영화 라운더스가 떠오르는 대목. 심지어 벤 애플렉은 실제로 도박 중독 치료까지 받았었죠. I find you players, and I feel it this time. Yeah, okay, it's risky. When you were selling sneakers out of the back of your Plymouth, that was risky. Don't change that now. 소니는 슈독과 회의가 있다고 말하곤 필라이트를 만납니다. 슈독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담아 신발 업계의 베테랑을 부르는 속어인데요. 명실상부 필라이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슈독이기에 아까 언급한 슈독이라는 회고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What's the plan? We build a shoe line around just him. 이 영화엔 80년대 배경이나 소품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죠. 소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세븐일레븐을 들려 점원과 조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세븐일레븐은 원래 미국 회사였습니다. 80년대 후반엔 세븐일레븐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고 1991년부터 일본 계열사가 주식의 70%를 취득, 2005년엔 세븐일레븐 재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소니가 큰 컵에 슬러시를 담는 건 미국인들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장면인데요. 미국에선 이 차가운 음료를 슬러피라고 불렀습니다. 80년대엔 맛의 종류도 대폭 늘어나고 문화권과 콜라보를 시작, 슬러피 게임카드, 무료 슬러피데이 마케팅 등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격히 유행을 탔죠.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One extra large Slurpee.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이키 직원 중에 한 명이 게임기 콜레코비전을 갖고 노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 당시 나온 2세대 콘솔 게임기들은 인텔리비전 1과 2, 콜레코비전, 아타리 5200 등등 컨트롤러에 숫자 패드가 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The time, 18. Shot, Jordan! Michael Jordan! 극 중에서 소니는 1982년 미국 대학농구 결승 때 마이클 조던의 결정적인 슛과 This is the racket I won Wimbledon with, and you could have bought it. Really? 아더애쉬가 등장한 헤드사의 엣지 테니스 라켓 광고를 보고 위대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소니가 에어 조던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수가 직접 경기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물건을 소비자가 살 수 있다. 둘째, 헤드는 1969년부터 아더애쉬와 협의하에 그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넣었다. 에어 조던이 오로지 조던만을 위한 농구화이자 모든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컨셉인 것이죠. I got it. I found him. Who's that? Jesus? Can't afford it. 로백의 마이클 조던 비디오를 보여주던 소니는 왜 워디가 공을 못 받는지 알아? 워디가 미끼야 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워디는 대학농구팀 노스캐롤라이나 타리일스의 주역이자 조던의 동료였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Coach Smith called that timeout. We're down 1. He was drawing up a play for James, and he says that, when you get the ball, swing it back, swing it around. Michael should have a shot. 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모두가 조던을 신뢰했고 상대팀은 마이클이 슛하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마이클의 이 슛으로 팀은 우승을 합니다. That turned my name from Mike to Michael Jordan. 제임스 워디는 신입생인 마이클이 연습 경기 때부터 보여준 능력에 충격을 받았었다죠. Once he got something, added it to the raw talent that he already had, it was really explosive to see. 제임스에게 마이클은 신입생 후배이자 경쟁자로 장차 올스타급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으나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기를 본 소니는 같이 뛴 것도 아닌데 코트 밖에서도 마이클이 최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I need the greatest basketball shoe that's ever been made. Who's the player? Michael Jordan. 소니의 목표는 오로지 단 한 명 마이클 조던. Michael's top choice is Adidas. 아디다스도 컨버스도 마이클 조던을 원했습니다만 마이클 조던이 원했던 건 오로지 I like the Lakers, I like Marcus Johnson, and I like Adidas. I like Adidas shoe. 아디다스였는데요. 하지만 소니는 아디다스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마이클의 어머니 들로리스에게 알려주죠. 당시 서독의 스포츠 신발 대기업이었던 아디다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육중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가족들끼리 은밀하고 방만하게 관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당장 마이클을 위한 신발을 만들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NBA 공식 농구화를 만들었던 컨버스는 다른 유명 선수들보다 마이클을 우선해서 쓸 수 없었기에 원치 않던 나이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소니가 엄청난 빅딜을 제안. 결국엔 영화처럼 계약이 성사된 것이죠. 마침 나이키가 개발한 에어솔에 착안해 조던의 라인업은 에어 조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명칭을 누가 지었는지는 영화나 인터뷰를 보면 각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요. 에어 조던은 그냥 농구화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패션과 문화적 상징입니다. 스파이크 리 감독은 자신의 데뷔작 She's Gotta Have It과 Do the Right Thing에 에어 조던을 등장시켰고 영화 캐릭터와 조던이 함께 나오는 광고를 연출하는데요. 이건 정말이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우린 응모를 하고 줄을 서고 리셀가에 눈물을 머금고 구입하기도 하니까요. I'm willing to bet my career on one guy. 마이클 조던이 좋아한 건 아디다스만이 아니었죠. 마이클은 경력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자동차 광으로 유명합니다. 영화에서 계약 이후 마이클은 1985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380 SL을 받는데 이후에는 콜벳, 페라리,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 등등 아주 다양한 차들을 소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업을 했던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마이클은 자기 출신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써놓은 닛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직원들은 마이클의 등번호를 따서 팀 23이라고 불립니다. 정비공 출신인 조던의 아버지도 자동차에 애착을 갖고 정비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기도 했죠. I believe in your son. I believe he's the future. I believe you might be the only person on earth who knows it. 소니와 조던의 엄마인 들로리스 조던의 뒷마당 대화는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벤 애플렉 감독은 마이클 조던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영화를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이클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것들, 마이클이 원치 않는 내용을 영화에 하나도 넣고 싶지 않았기에 최근 몇 년간 마이클을 직접 만나 꾸준히 알고 지내며 마이클이 영화 속에서 무엇을 소중히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벤 애플렉에게 전달했는데 에어 조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면 거기엔 크리스 터커가 연기한 하워드 화이트와 조던이 1984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대표팀의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조지 라벨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그가 아니었으면 나이키와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던의 부모님을 캐스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미션이었는데요. 조던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건 반드시 비올라 데이비스가 자신의 어머니 역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벤 애플렉은 목표는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할 걸 기대하는 게 완전 마이클 조던다웠다. 영화 감독으로서 비올라에게 연기를 받는 건 자기 역시 평생의 꿈이었으며 비올라는 지금까지 본 배우 중 최고였고 영화 속에서 불투명하고 엄청난 양의 감정이 내재된 느낌을 표현해내는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마이클은 캐스팅 디렉터로서도 천재적인 측면이 있었다 라는 심경을 밝혔고 맷 데이먼은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했던 것이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한 연기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마이클과 아버지의 관계는 무척 각별했고 그의 농구 경력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만 아버지 제임스 조던은 1993년 7월 23일 살해당한 뒤 8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늪지에서 발견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 얼마 후 마이클 조던은 은퇴합니다. 마이클은 벤 애플렉에게 내 아버지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 최고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했고 벤 애플렉은 아버지 역으로 줄리어스 테넌을 찾았다며 조던을 안심시킵니다. 줄리어스 테넌과 비올라 데이비스는 실제로도 부부입니다. 벤 애플렉은 항상 크리스 터커와 일하고 싶었는데 좀처럼 기회가 없었다죠. 이 이야기를 마이클에게 했더니 나도 크리스와 친한데 라고 말했고 곧바로 크리스 터커 섭외가 급물살을 탔다는데 하워드 화이트를 연기한 크리스 터커는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찰스 바클리, 하워드 화이트 모두와 실제로 친하다는데요. 찰스 바클리는 크리스 터커에게 이번 영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하워드는 진짜 내 멘토고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벤 애플렉에게 엄청난 썰들을 다 풀어버리면 감당이 될까? 라고 말했다죠. 이번 영화에서 크리스의 연기를 보면 항상 교류하던 사람들을 연기하게 되어 그런지 편안한 인간미가 있습니다. 소니가 화이트와 전화통화를 할 땐 상황을 토로하고 위안을 얻는 식, 제이슨 베이트먼이 연기한 롭과는 피치를 한껏 높여 갑론을박을 벌이는 식으로 그린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전화통화하는 장면들은 배우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연기한 것으로 이 역시 벤 애플렉의 감독으로서의 감각과 안목이 엿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들 중에 분명 맷 데이먼은 다른 배우들과는 다른 포지션에 놓여 있습니다. 벤은 본인이 맷을 평생 동안 감독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하던 두 친구가 1997년 구들 헌팅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오랜 친구이자 공동 작업자로 함께했으며 최근엔 배우, 감독, 스텝 모두가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제작사 아티스트 이코트를 설립해 제작자, 배우, 연출가로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이 밝히길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거지 같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네요. 이렇게 캐릭터와 캐스팅 퍼즐이 맞춰집니다만 마지막 한 조각은 계속 남겨집니다. 이 영화엔 조던 배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벤 애플렉은 누군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니까 믿으라고 하면 그 순간 영화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죠. He doesn't wear the shoe. He is the shoe. His story is gonna make us want to fly. 소니는 나이키의 이윤만 신경 썼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벌게 될 돈을 앞세운 적도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역사 앞에서 누구보다 경의를 표하고 먼저 길을 닦았을 뿐이죠. 영화 속에서 소니가 경험하는 필연적 과정들을 보면서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저런 성취와 위협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니가 들로리스와 나누는 대화 말고도 명장면이 더 있다면요. 마지막 회의 장면, 회의가 재밌는 영화가 얼마나 될까요? 이 영화는 룰브레이커들의 멋지고 기분 좋은 성공담입니다. 영화 후반 스피치에 모든 걸 불태운 맷 데이먼과 이 진귀한 이야기를 유기적이고 경쾌하게 연출한 벤 애플렉이 꽤 볼만한 영화를 내놨습니다. 마침내 영화 속에서 소니가 조던과 계약을 했을 때 그 짜릿함을 보면 어쩌면 우리도 저런 순간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Who's the player? Michael Jordan.